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중요한 사태를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입니다. 이 사태가 왜 중요하냐?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게 단순히 행정실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투표를 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어서 못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선관위가 어떻게 대응했는지,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오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그러나 명확하게.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사태의 전체적인 그림부터 그려드리겠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전국 곳곳에서 투표소에 갔더니 투표용지가 없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한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마감 시간이 넘어서도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계속 진행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는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한다. 이건 행정실수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그렇다면 선관위는 처음에 어떻게 대응했냐? 여기서 두 번째 충격이 시작됩니다. 부산 선관위의 첫 번째 대응입니다. 부산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선관위는 처음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산 지역에 투표용지 부족이 없었다고. 없었다고요. 부족함이 없었다고.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보니 어떻게 됐냐? 부산 지역에서만 8곳의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했고 마감 시간 이후에도 투표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8곳. 없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8곳이었습니다. 이 발표가 나왔을 때 부산대를 포함한 6개 대학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대학가에서 먼저 터져나왔습니다. 시국선언이 전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에서 3곳, 대구에서 7곳, 영남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국선언이 특정 지역, 특정 성향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전남대, 조선대가 시국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충청 지역에서 충남대, 충북대도 함께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남이냐 호남이냐,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투표를 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어서 돌아온 시민들의 권리 문제였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지역을 초월한 분노가 표출된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정 발표가 나왔습니다. 뒤늦게 나온 공식 발표. 전국적으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91곳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투표가 잠시 중단됐던 곳은 26곳이었습니다. 91곳. 처음에는 없었다고 했다가 나중에 91곳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황 파악 지연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지는 각자가 판단하시면 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투표를 하지 못한 서울 송파구 시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단체 대화방 내용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화방 분석에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서울 강서구와 송파구 투표소 대화방을 분석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장에 있던 공무원들이 낮 시간대부터 용지 부족을 예상하고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측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현장 공무원들이 낮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요청했는데 위에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정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행정실수를 넘어서 직무유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고위 간부들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노 위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면 강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합동수사본부. 이 표현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가지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단순 감사나 조사가 아니라 강제 수사,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발언도 주목받았습니다.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직접 발언했습니다.
국민 주권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심각한 문제이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참정권 침해, 규탄 움직임이 기존의 무조건적인 부정선거론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더 민감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거리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단순히 부정선거 주장으로 묶어서 무시하거나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투표를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기반한 정당한 분노를 정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최소한 성공은 아니며 국민의 경고라고. 여당의 절실함과 겸손함이 부족했다며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개표소 앞 시민 시위 현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 잠실 개표소 앞입니다. 이곳에서 참정권 침해를 규탄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3만 5천여 명이 모였습니다. 3만 5천 명. 상당한 규모입니다. 평일 낮에는 직장인들이 직장으로 돌아가면서 규모가 줄었다가 퇴근 시간 이후에 다시 참가자가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아쉬운 장면도 있었습니다. 일부 강성 참가자들이 훈련용품을 반출하려는 유소년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들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이동을 막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위와 아무 관계없는 운동선수 아이들이 피해를 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짚어야 합니다. 참정권 침해에 분노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그 분노의 표출이 무고한 시민, 특히 아이들에게 향해서는 안 됩니다. 시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 점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당한 분노는 정당한 방식으로 표현될 때 더 강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습니다.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여야 모두 선관위 개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감시받지 않는 권력이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헌법에 의해 설치된 독립기구이다 보니 외부의 견제나 감사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그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시작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상 독립기구인 선관위의 지위와 권한 구조를 바꾸는 개헌까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개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헌법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선관위의 문제가 현행 헌법 구조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헌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과 무소속 의원들은 구체적인 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설치, 선관위가 스스로를 감사하는 구조를 깨고 외부의 눈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정감사 대상 확대. 지금은 중앙선관위만 국정감사 대상인데 시도 선관위까지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선관위원장 임명 방식 변경. 지금의 임명 방식을 바꿔서 더 투명하고 견제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선거철 휴가 제한. 이게 조금 특이하게 들릴 수 있는데 선거가 진행되는 중요한 시기에 선관위 직원들이 자리를 비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선관위를 외부에서 견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 이번 사태 전체를 정리하면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 사태의 핵심은 시스템 실패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현장 공무원들이 낮부터 문제를 보고했는데 상부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두 번째, 초기 대응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부족이 없었다고 발표했다가 나중에 91곳이라고 수정 발표하는 과정. 이것이 시민들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솔직하게 발표했다면 상황이 조금 달랐을 겁니다. 세 번째,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영남, 호남, 충청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이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특정 정치 세력의 조직된 움직임이 아니라 실제로 투표권이 침해됐다는 분노에서 나온 것이라면 정부와 선관위는 이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번째, 선관위 개혁의 방향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개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이 개혁이 단순히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 자체를 바꾸는 논의에 선관위가 감시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부패하거나 해이해집니다. 이것은 어느 기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입니다. 투표를 하러 갔는데 용지가 없어서 돌아와야 했던 시민들. 그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이 바뀌는 것. 그것이 이 사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마무리되는 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중요한 사안이니만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